회장들과의 어두운 연루,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배우 T.O.P 사의 공통점. 화려한 조명 속에서 미소를 머금던 그들. 그러나 회장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영광의 정상에서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들이 이제는 그들의 충격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믿음을 잃고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나 오해의 영역을 넘어 실체가 드러난 이들의 행보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여배우 T.O.P 사의 특징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4위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음정이처럼 재벌 회장과의 스캔들이 아닌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위선적인 행동은 대중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으며 단순한 이미지 타격을 넘어 그녀의 연예계 생명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된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13살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간 리듬 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지만 결국 그녀의 이름이 남은 것은 체조가 아닌 춤은 뿐이었습니다. 1996년 MBC 공채 탤런트 25기로 데뷔한 그녀는 6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목받았지만 오늘날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해외 유학파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하며 겉보기에 완벽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김세아의 이중적인 행보는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남편 김규식은 서울예고 졸업 후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왕립음대를 거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가지만 아내의 스캔들은 그의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P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상간녀로 지목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강조했던 그녀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지자 그녀는 금시초문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대중을 기만하는 듯한 태도는 그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법적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회계법인 부회장 P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P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김세아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용역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인 명의의 외제차 제공,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대납,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했던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김세아는 아동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모든 비용을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변명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남편 김규식은 아내를 믿는다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중의 냉소적인 반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진심인지 체면, 치레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잠적했던 그녀는 얼마 전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인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대중은 그녀의 말에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 직후 그녀는 다시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구설수에 오른 것은 내 불찰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만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이를 정면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처는 김세아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며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으나
김세아가 거짓 발언을 반복하며 결국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였다는 의혹은 사실로 굳어졌으며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던 럭셔리 라이프는 모두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로 누린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몰락이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3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앞세워 엄친딸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배우 정은채.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기혼 남성들과 얽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그녀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다. 2013년 정은채와 카세료가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 뒤 바닷가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터졌다. 문제는 당시 카세료가 일본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5년간 동거 중이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성인 남녀가 교류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과 얽혔다는 점에서 정은채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은채는 카세료는 단순히 가이드였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의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스캔들이 가라앉기도 전에 과거 가수 정준일과의 불륜 의혹이 다시 주목받으며 그녀의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다. 2009년 정은채는 영화 작업을 통해 정준일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준일이 당시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은채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은 커졌다. 심지어 정준일의 팬들마저 정은채를 그의 여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정준일은 결국 여자친구와 결혼했으나 결혼 후에도 정은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결혼 9개월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정은채와의 관계였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카세료와 정준일과의 스캔들은 대중에게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었다. 그녀가 기혼 남성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결국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의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 정은채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정준일의 반박으로 인해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변명으로 논란을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채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지속하며 파친코, 안나 등의 대형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그녀가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성공 뒤에 숨겨진 논란과 남의 남자에게 얽히는 행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다. 2위는 음정이다. 1971년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소유자인 그녀는 어린 나이에 연기를 시작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데뷔한 그녀는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새가족, 파일럿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9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빛나는 순간만큼이나 수많은 논란과 굴곡으로 얼룩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대신 연기를 선택한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과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보조개가 예쁘다는 주변의 칭찬에 힘입어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그녀의 보조개는 성형외과의 인기 견본으로 회자되었다. 전성기 시절 광고와 방송을 장악했던 그녀는 1996년 갑작스럽게 유학길에 올랐다. 하지만 1년 만에 돌아와 출연한 드라마 미아리 1번지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에 역부족이었다. 2000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단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2년 후 결국 이혼했다. 그 이후 한동안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으나 2003년 배인숙이 출간한 자서전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에 올랐다. 배인숙의 자서전은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중 음정이를 암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1997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그녀의 인기는 이미 사그라들었으며 이후 2006년 또 다른 연하 사업가와 재혼했다.
두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웨딩 사업에도 종사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가끔 음정희를 본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희보다 어리고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지만 그녀는 방송 출연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현재 그녀는 과거의 화려한 연예계 생활과는 정반대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영광과 논란이 뒤섞인 극적인 인생 여정을 통해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1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로 예명 수혜로 활동하며 서정적이고 깊은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수혜.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의외의 과거와 연애 스캔들이 얽혀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수혜는 7080년대 청순의 아이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 8월 엽기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며 차츰 인지도를 쌓았고 2003년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는 첫 주연을 맡아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로 그녀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2004년 첫 주연작 가족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요상을 석권했다. 겉으로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이는 수혜지만 그녀는 배우가 되기 전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했던 뜻밖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당시 앨범 발매에는 실패했지만 래퍼를 꿈꾸며 연습생 시절을 보낸 이력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아 모델 활동을 시작한 수혜는 이후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에 돌입했다. 당시 그녀는 랩을 담당하며 래퍼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그녀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게 된다. 2002년 여름, 이제 막 배우로 데뷔한 신인 수혜는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무명 배우였던 그녀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았고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을 쌓아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연애는 배우로서 수혜의 이름을 알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녀의 경력 초기 이미지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고 당시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던 양동근이 그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양동근은 그녀의 꿈이 원래 래퍼였다는 점에서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호감을 샀지만 결국 이들의 연애는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수혜는 배우로서 중요한 시기에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중은 그녀가 경력 상승을 위해 연애를 희생한 것으로 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결정이 배우로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에게 다소 계산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다. 수혜와 양동근의 관계는 단순한 아름다운 이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사실은 소속사 사장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다. 돈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발언은 수혜와의 관계가 배신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암시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양동근이 말한 그 여자는 수혜로 추정되며 당시 소속사 대표 정영범과의 관계가 재조명되었다. 양동근은 소속사 내부에서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혜, 양동근, 그리고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2002년 양동근이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에서 직접 작사한 랩 가사였다. 그는 가사에서 수혜의 본명을 암시하며 과거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뒤늦게 밝혀진 배신의 진실은 그의 고백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수혜는 양동근을 만나기 전 스타 J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 활동을 준비하며 정영범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정영범은 수혜를 앞세워 양동근을 영입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양동근은 회사를 떠나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수혜와 정영범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수혜는 이후 정영범의 지원 아래 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와 정영범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이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정영범은 수혜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왔고 계약서 없이도 그녀와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타 제이가 쇠퇴하며 수혜는 새로운 배경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끊임없이 증거 사진과 함께 대두되었고 결국 수혜는 스타 제이와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수혜의 이적과 정태원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환승이별로 받아들여졌다. 정영범은 끝까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수혜의 선택은 그의 입지를 흔들었고 그녀가 떠난 이후 스타 제이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태원은 단순한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영화 제작사 대표로 연예계에서 귀공자로 불리며 많은 여배우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풍채는 수많은 스캔들을 양산했지만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수혜와의 관계가 유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17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다고 전하며 정태원의 깊은 애정은 그의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혜를 항상 배려하고 에스코트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녀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커플 아이템을 통해 애정을 과시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은밀히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의 만남은 여러 증거로 인해 대중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수혜가 스타 제이로 복귀하면서 정태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정영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녀의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수혜는 다시 정영범의 품을 떠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고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다작을 피했음에도 그녀는 광고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연애사를 돌아보면 연예계 남자 배우들과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회사 사장들과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혜의 이미지와 대조되며 그녀의 연애사가 단순한 개인사로 치부되기에는 의문을 남깁니다. 수혜의 복잡한 사생활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도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유흥업계로 전향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5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재력 있는 시댁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이혼을 당했으며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술자리 동영상이 발단이 되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지인들과의 모임이었지만 이를 본 스폰서는 그녀의 행동에 실망해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경제적 후원이 끊기면서 최영아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1985년생으로 40대를 눈앞에 둔 그녀는 기존의 영향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단연 돋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4위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춤 실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자랑하며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기간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데뷔한 뒤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춤선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 계정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게시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아이돌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하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댄스 스튜디오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유흥업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5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장소는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한나경입니다. 한나경은 단순히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경력을 발판 삼아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녀는 성형외과 시술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며 주목받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부각하며 출연했으나 대중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고 제작사들 또한 그녀와의 작업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활동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었고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서는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핑계로 출장 명목을 만들어 매달 부산을 방문했으며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아내는 머지않아 남편의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확인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에 걸려온 데 이어 다음 날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며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한나경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고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했던 사업가의 아내는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메시지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 중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나경의 행적이 알려지며 고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 역시 모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2위는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만큼은 최상위권에 속했던 장미인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SNS에서 스폰서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녀가 노현동의 이른바 템프로 업소에 출근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녀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으며 업소 관계자들은 그녀가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 달리 술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미인혜는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텐프로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이들이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다르게 특정 손님에게만 초대되는 특별 손님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장미인회가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손님만 상대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장미인회는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 절차가 진행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위는 한서희입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끝내 데뷔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연예계 내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유명 스타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텐프로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한서희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BI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저력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역시 그녀와 얽힌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서희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텐프로에서 단 3시간 일하고도 200만 원을 손에 쥐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연예계가 아닌 새로운 길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만약 친구나 동료라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는 기분이 들기까지 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은 연예계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놓고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인성 쓰레기 연예인 T.O.P 산물 소개합니다. 4위는 유영석입니다. 유영석은 1988년 가수로 데뷔한 후 네모의 꿈과 세상에 그댈 속일지라도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전성기를 누렸다. 1965년생인 그는 당시 절친한 후배 김건모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김건모는 유영석보다 3살 어린 후배였지만 두 사람은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나누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김건모는 한 여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술을 즐긴다는 이미지와 달리 그 시절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량도 매우 약했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김건모는 썸녀와 함께 유영석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피아노가 있는 장소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김건모는 술을 조금 마신 후 피곤함을 느껴 잠들었고 그 사이 유영석은 자신의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뽐내며 그녀에게 매력을 어필했다. 당시 유영석은 이미 3층짜리 집을 소유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결국 김건모의 썸녀를 집으로 초대해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건모는 충격을 받고 당황한 채 작곡가 김창완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김창완은 이를 바탕으로 곡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잘못된 만남이었다. 이 노래는 1995년 김건모의 3집 앨범에 수록되어 발표되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김건모를 국민 가수로 자리잡게 했다. 이 앨범은 186만 장이 팔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유영석은 김건모의 썸녀와 잠시 연애를 했지만 2달 만에 관계가 끝났으며 이후에도 김건모와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몇 년 전 SBS 미운 오리 새끼에 출연한 김건모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절친에게 여자를 빼앗긴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으며 이를 용서한 모습을 보였다. 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3위는 이동건입니다. 배우 이동건은 이혼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차기 작품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연애사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다뤄졌고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동건은 조윤희와 결혼하여 딸을 낳기 전까지 많은 여자 연예인들과 공개 연애를 했습니다. 그의 연애 스타일은 한편으로는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청춘 남녀의 연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겪은 여러 공개연애는 그를 바람둥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동건은 김민정, 한지혜, 차예련, 티아라 출신 지연과 공개적으로 사귀었으며 그중 한지혜와는 4년간 공개연애를 이어오며 결혼설까지 돌았던 만큼 두 사람의 결별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동건의 연애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연애가 대부분 공개연애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티아라의 지연과의 연애는 13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공개연애였는데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연애가 이어졌고 2015년 한중합작 영화 해우에서 인연을 맺고 약 2년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바쁜 스케줄 탓에 서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의 행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에서 인연을 맺고 2017년 2월에 열애를 인정한 뒤 같은 해 5월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이동건과 지연의 결별 보도가 나온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환승이혼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동건은 지연과 열애 중 KBS 해피투게더에 조윤희와 함께 출연해 지연과의 연애사를 공개했기에 그의 결혼과 결별 사이의 타이밍은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동건은 지난해 조윤희와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현재는 작품 활동을 위해 새로운 준비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복잡한 연애사는 그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2위는 고강원래입니다. 2010년 강원래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여자친구가 그에게 20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DJ DOC의 이하늘과 김창렬이었고 강원래는 그 순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매우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가볍게 이야기하며 웃어 넘겼지만 김구라는 이런 이야기가 방송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 가운데 실명으로 언급된 이하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하늘은 과거 MBC 놀러와에 출연해 자신이 첫사랑과의 관계에서 겪은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24살의 가수로 데뷔한 이하늘은 첫사랑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자친구와의 연락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날 새벽 1시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창문을 뜯고 집으로 들어간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평소 형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이하늘은 헤어짐을 결심했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떨칠 수 없어 3년을 더 관계를 이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이하늘은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곡을 발표하며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을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노래 속에서 자신을 배신한 남성은 개장수라는 별명으로 언급되었는데 이 별명은 강원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곡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그 의미에 대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노래가 강원래를 직접 지칭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이건 강원래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하늘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노래의 대상이 강원래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내 아픈 기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다며 라디오스타 방송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몇 시간 만에 붙이지 못한 편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강원래와 이하늘 간의 깊은 감정적인 충돌과 복잡한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위는 고영욱입니다.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룰라는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고영욱은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도 자주 등장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명세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자 문제였습니다. 2011년 3월 고영욱은 SBS 강심장에 출연했을 때 엠블랙 출신의 이준과 함께 패널로 나섰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첫사랑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했는데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고영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준은 첫사랑의 휴대폰에서 고영욱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그의 여자친구가 고영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준은 결국 그 일로 인해 여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은 고영욱에 대해 빠르고 따뜻한 모습의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씁쓸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또 다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고영욱이 방해했음을 고백했는데 그 여자친구 역시 고영욱과의 연락 때문에 이준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은 고영욱이 술 사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그동안 믿고 지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왜 하필 나만 이렇게 고영욱의 문제에 휘말리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준은 당시 아이돌로서 연애 사실이 공개되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방송 후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심장에 대한 기사는 과장된 제목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영욱이 일부러 이준의 여자친구만을 노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가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개번엔 남 못 준다는 말처럼 의도치 않게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게 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